안녕하세요. 통합치의학 전문의 김동석입니다. 다들 치과에 가셔서 임플란트 상담 많이 받아보시면 뼈 이식을 해야 되나? 치과마다 다 다르시죠? 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.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기술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뼈 이식을 하는 기술도 많이 높아졌거든요.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만드는 게 사실 뼈 이식을 하는 기술이거든요. 요즘은 빨리 간단하고 안 아프게 하는 게 최우선의 치료잖아요.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는 그것보다는 완성도 있는 임플란트가 훨씬 더 중요한 목표였거든요. 지금은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넣을 수 있는 특별한 임플란트가 나오게 되고, 뼈 이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해서 뼈가 있는 곳에 비껴서 넣는 임플란트, 가로질러서 넣는 임플란트를 하게 된 거죠.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케이스를 전부 다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.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, 반대로 특별한 임플란트를 하거나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하나의 단적인 예로 발치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서 뼈가 치유되는 시간이 훌쩍 넘긴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. 치과에 가셔서 면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어떤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뼈 이식을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고 뼈 이식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있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뼈 이식을 최소량만 하고 가이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었고, 안 해도 되는 케이스도 있기도 했습니다. 뼈 이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. 뼈 이식은 그럼 안 할수록 좋나요? 뼈 이식은 왜 하나요? 뼈 이식을 하는 이유는,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은 무조건 뼈이기 때문에 뼈가 없다면 뼈를 만들어 줘야 되고, 뼈가 없는 곳을 피해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고, 부차적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, 실제로는 지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지만 나중에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. 사실은 저는 임플란트를 하는 거에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뼈 이식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특별하게 나오는 임플란트들은 어떤 치과에 가면 할 수 있는 건가요? 뼈 이식을 최소량으로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조금 특별한 임플란트들이 제조사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메가젠의 아리 임플란트 BD 커프라는 것을 메가젠에서 출시했는데요. 이거는 어떨 때 환자분들한테 좋냐고 하면요, 치아에 염증이 있다거나 뼈가 흡수돼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하부에 남아있는 뼈에 임플란트를 넣게 되는 거거든요. 아니면 발치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잇몸이나 뼈가 수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. 이런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잇몸을 다 열어서 원래 있는 뼈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발치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뼈가 수축되거나 흡수되거든요.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고전적인 임플란트에서는 뼈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뼈를 만들어서 그 뼈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넣었었는데, 이제는 아리나 BD 커프 같은 메가젠의 특별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가 밑에만 있는 거죠. 그래서 밑에는 들어가고 잇몸과 맞닿는 부분은 염증이 생기지 않는 특별한 코팅된 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지 않아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아리나 BD 커프는 단기간에 완성도 있는 임플란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메가젠 임플란트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, 메가젠을 취급한다고 해서 모든 원장님들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. 식립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원장님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최근 2-3년 안에 숏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한 논문 보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 말은,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의 바이블은 8.5mm나 또는 10mm의 편안하고 안전하게 선택해서 썼었는데, 요즘은 염증도 많아지고 그 다음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의 케이스에서도 뼈를 만들어서 힘든 시간을 거치지 않고 남아있는 뼈에 대만 짧은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. 임플란트가 요즘은 5mm 정도만의 두께만 있어도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.
짧은 임플란트는 케이스별로 적용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특별한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출시하고 있습니다. 숏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 어금니가 많은데요. 왜냐하면 위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뼈를 쉽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밑에 어금니는 신경관이 턱선을 따라 지나가고 있어서 밑으로는 만들 수 없어서 결국 하는 선택이 숏 임플란트, 작은 임플란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이거든요.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밑에 신경관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모든 원장님들이 짧은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 리스크는 그 원장님이 부담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컴퓨터 분석을 통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한다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숏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. 뼈이식까지 다 고려해서 잘해주는 병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해요? 뼈이식이라는 것은 임플란트가 발전하면서 동반해서 성장해서 같이 발전되어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뼈이식이 너무 중요한 테크닉이고 임플란트에 꼭 필요한 술식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뼈이식의 양을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 수술 또는 숏 임플란트의 선택, 그 다음 시기의 적절성,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치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, 임플란트의 완성도,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 롱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정성, 뼈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수술,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치과 중에서 한 자리에서 5년, 10년을 버티고 있는 치과가 있다면 노하우가 있는 치과이지 않을까요? 단연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치과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